자 기준으로 했는데, 근데 이것도 교통장관이 얘기에서 나오면 저소득층이니까 지금 2,500원. 지금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저희대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 실업의 문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학교 문을 나오기를 주저하고 학교 문을 나온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곧바로 부모님들의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들한테 이것저것 그 얘기를 물어보면 일상생활에서 얘기하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나 가정주부들이나 그저 모든 것은 우리 애 취직 좀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애가 지금 학교에 다니는데 애가 나와서 좀 제대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 걱정이다. 그 걱정이 가장 큽니다. 본인들이 어렵게 살고 하는 것은 오히려 둘째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편찮으신 거는 오히려 둘째 문제입니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청년 고용을 할당을 해서,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청년들이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든 실질적인 청년 실업자가 12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고요.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은 3, 4분기 평균이 8.5%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7%대로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실제 그 통계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빠지는 청년들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60여만 명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체감 청년 실업률은 23%, 24%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하는 거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정부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일자리 자체들이 특히 2008년도에는 이제 청년 인턴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나 비정규직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서 청년 실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대학생들의 청년 실업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등록금이 갈수록 올라서 한 학기에 800만 원이 넘어가는 이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이고요. 이 4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 3천만 원이 넘는 이상의 빚을 졸업하고 가는 것이 바로 대학생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조차 어려워서 그 빚도 못 갚고 취업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모습이 바로 대학생들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초 취업확장 상환제라는 제도가 등록금 정책으로 나왔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학자금 대출을 갚으라라는 제도입니다. 근데 취업이 돼야 말이죠. 취업이 돼야 이 등록금을 갚을 것인데, 취업이 되지 않으니 갚을 수가 없는 이런 현실. 이 등록금이 비싸면 취업이라도 잘 되든가, 혹은 취업이 어려우면 등록금을 싸게 해주던가, 이 등록금과 청년 실업의 두 가지 문제가 대학생들에게 복합적으로 다가온 현실이 바로 대학생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2학기에 사상계층 대학생 장학금이 없어집니다, 대표님. 정부 방침에 하면. 그래서 올해 예산안도 보면 65%를 줄여갖고 제출해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도 원래 없애려고 그랬는데, 이건 작년 말에 열심히 야당 의원님들 심사위원회에서 싸워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장학금 유지됐고요. 사상의 계층 장학금 내년 2학기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표님, 이건 대표님께서도 아니 세상에 친서민 공정한 세 한다면서 그 핵심이 교육비 부담 줄여주는 거고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건데, 유럽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못할 망정 저승 장학금을 늘리지 못하면 오히려 축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국민들에게도 지금 널리 안 알려져 있거든요. 저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알면 용납하기 어려운 사실이죠. 사상의 계층 대학생 장학금이 없어지니까. 저희가 청년 실업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실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실업의 문제는 실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 고용 때문에, 즉 누군가 국민의 대다수는 어딘가에 고용이 되어서 자기가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용 구조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지,
실업자들이 어려우니까 그 실업자들만 돕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급여를 이제 지급하는 문제는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이제 고용해야 하는 매우 좋은 정책들이고 빠르고 시급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1, 2년 정도에서 국민들의 이렇게 어려움만 돕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10년, 20년, 30년 앞으로 어떤 이 미래를 책임져 나갈 그런 이제 정당이라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당면의 그 긴급한 법안들을 좀 빠르게 제도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어떤 그 고용 구조에 대한 문제를 동반해서 경제 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그런 어떤 전략과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전국이 4대강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용과 또 일자리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깊숙한 저희가 굉장히 강력으로 집중하고 있는 무상의료 문제, 그 다음에 무상 급식 문제, 무상 보육 문제, 그 다음에 대학 등록금 반값 문제. 이것이 이번 저희들은 그 정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4대강을 못지않은 주요 의제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아까 이제 그 로제타 플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로제타 플랜도 우리 당의 공식적인 사실상 당론화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 벨기에 로제타 플랜은 여기 우리는 지금 5조 원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로제타 플랜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3% 이상의 신규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제타 플랜이 청년 실업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그 대안적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아까 이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학생들의 장학금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예산 그 심사 과정에서 이 없어진 부분들을 반드시 복원시키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자녀의 그 저소득층 우수 학생 장학금은 1,000억인데, 그죠? 1,000억을 이미 약속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시간을 끌다가 이제 연말이 다 됐으니까, 올해 거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도부터 반영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10월 2일 날 민주당과 정부 측과의 그 정책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의 그 저항이 좀 완강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그 정도까지 받아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프로세스 상에 있어서 저소득층 우수 학생 그 학자금 장학금 문제가 만약에 이번 프로세스 상에 있어서 처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는 내년도에 1,000억을 더 추가해서 내년도에 2,000억을 반영을 해서 올해 기대했던 그 학생들의 내년 초라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긴 120만인데 제가 계산한 건 75만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지금 26만 5천 실제 실업자하고 그건 뭐 통계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로 봤을 때는 75만 6천 명이 실질적으로 청년 실업자거든요. 근데 2년 동안에 갖고 그 7만 1천 개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건 말장난도 안 된다,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정책이냐. 그리고 지금 예산도 보면은 4대강 뭐 얘기는 많이 한다고 그러시죠. 실질적으로 예산이 4대강 때문에 다 잘려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 예산을 보면은 2009년도에 5조 3천억이 5조 3,890억입니다. 근데 2010년도 예산이 4조 3천 몇 억이 그래갖고 1조 1천 몇 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1조가 줄었으면 이제 경제가 좋아져갖고 고용이 창출될 거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 얘기 나온다고.
아주 저 사람이 보통 그 머리 쓰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아주 정신없는 겁니다. 정신없어. 그래서 지금 뭐 아까도 4대강 사업에 사실 일자리가 34만 개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게. 근데 최영희 의원 꼭 말씀하셨지만 1222개. 그거는 정확하게 보험들은 숫자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것도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고 나오면은, 그거는 뭐 직접 위원이고 간접, 비간접 뭐 하면은 뭐 한 10만 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대통령도 얘기하지만은 처음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복지의 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이 2020 노동 정책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노동 유연성에 대한 것 뿐입니다. 그것도 정규직은 줄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40% 내지 3%를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3% 채워서 4.9% 나옵니다, 그게. 4.9%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내용이 52%는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그 다음에 나머지가 비정규직이고 계약이 그냥 뭐 아르바이트 정도 되는 일자리. 이걸로 했기 때문에 그걸로 따지면 조금 더 되는 거예요, 반.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찾아갖고 정부에게 이런 청년 실업률이 실질하고 다르다는 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쪽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이 부분 쪽에 국한되게 내용 파악을 다들 하고 계시니까 저희 환노위 쪽에 또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이런 거를 좀 주시면은 제가 다 정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국회를 통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또 사회적인 연대를 활발히 해서 다른 정당 또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 공동의 목표를 청년 고용의 문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도 좀 더 긴밀한 만남과 협조 관계를 갖고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것이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저 단지 동정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하고 공생하는 공생의 길을 찾아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깊이 있는 긴밀한 내용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해결책도 같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과 상생의 길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민주당 사랑해 주시고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국민의 눈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이런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